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사 속에서 중요한 사건들을 되짚어보는 시간, 타임코리아입니다. 2월 10일,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676년 부석사 창건. 676년 2월 10일, 신라 문무왕 16년에 의상대사가 경상북도 영주시 부석사를 창건하였습니다. 부석사는 화엄종의 중심 사찰로 현재 국보 제18호인 무량수전과 국보 제17호인 소조열의 좌상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363년 황희 정승 탄생. 1363년 2월 10일 탄생한 황희는 고려 말과 조선 초 대표적인 문신이자 재상으로 본관은 장수이며 자는 구부, 호는 방춘입니다. 그는 1376년 음서로 관직에 나아가 보관국록사가 되었고 1389년 결장으로 문과에 급제하여 성균관악록에 임명되었습니다. 조선 건국 후에는 태조의 요청으로 관직에 복귀하여 형조판서, 이조판서 등을 역임하였으며 세종대에는 18년간 영의정으로 재임하며 국정운영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1948년 백검 김구선생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 성명 발표. 1948년 2월 10일 백검 김구선생은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성명은 남한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고 통일된 자주독립정부의 수립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김구 선생은 이 성명에서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위를 취하여 단독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아니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1951년 거창 양민 학살 사건. 1951년 2월 10일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대연리 탄량굴에서 북군 제11사단 구연대 3대대에 의해 약 100명의 무고한 주민들이 학살당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진행된 일련의 학살 중 하나로 총 719명의 주민이 희생되었습니다. 1951년 2월 9일 북군은 신원면 덕산리 청연굴에서 주민 84명을 학살하였고 다음 날인 2월 10일에는 대연리 탄량굴에서 주민 100명을 추가로 학살했습니다. 이어 2월 11일에는 과정리 박산굴에서 주민 517명을 학살하는 등 총 719명의 주민이 희생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거창 출신 국회의원 신중목의 보고로 국회의 사건이 알려졌고 국회와 내무 법무, 국방부의 합동진상 조사단이 구성되어 현지 조사를 시도하였으나 군부의 방해로 초기 조사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후 고등군법회의를 통해 일부 책임자들이 처벌을 받았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특사로 석방되었습니다. 1962년 국토건설단 창단. 1962년 2월 10일 오전 11시 중앙정굴에서 국토건설단 창단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국토건설단은 국토개발과 병역 미필자들의 사회적 구제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단원은 예비역 장교와 28세 이상의 병역 미필자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들은 전국 각지에서 도로건설, 가옥건설 등 다양한 국토개발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국토건설단의 전신은 1960년 장면 정부에서 설치한 국토건설본부로 실직자와 고졸, 대졸 등 고학력 미취직자 구제를 위한 기술훈련, 교육기관이었습니다. 5.16 군사정변 이후에는 국토건설단으로 명칭을 바꾸고 병역미필자로 구성하여 댐공사, 철로, 도로공사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1965년 춘천댐 및 수력발전소 준공식. 1965년 2월 10일 오후 2시 박정희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춘천댐과 수력발전소의 준공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선진국의 도움 없이 우리 기술로 완성한 최초의 댐과 발전소로 한국 전원 개발의 기점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부상자 20명과 사망자 5명의 희생이 있었으며 2개군, 4개면 20개리에 걸쳐 약 269만 평의 토지가 소몰되어 1236세대 5284명이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춘천댐은 수도권 지역의 전기 공급과 용수 조절을 위해 1961년 9월에 착공하여 1965년 2월에 완공되었습니다. 댐의 높이는 45m, 길이는 435m이며 총 저수용량은 1억 5천만 톤에 달합니다. 발전소는 1만 8,500kW 용량의 발전기 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77년 임시행정수도 건설 구상 발표. 1977년 2월 10일 박정희 대통령은 서울시 연두순시에서 임시행정수도 건설 구상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수도권 인구 집중을 억제하고 안보 측면에서 서울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 계획은 백지계획으로 불리며 국토의 중심부에 새로운 행정수도를 건설하여 인구 분산과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백지계획은 1979년 5월에 충청남도 공주군 장기면을 임시행정수도의 후보지로 선정하였으나 같은 해 10월 박정희 대통령의 사과로 인해 무산되었습니다. 1982년 경로우대제 확대 실시. 1982년 2월 10일 우리나라의 경로우대 제도는 노인복지법 제정에 따라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전에는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철도, 고공, 능원, 목욕, 이발, 시외버스, 사찰 등 8개 업종에서 50% 할인을 제공하였으나 1982년부터는 대상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낮추고 박물관, 국공립공원, 극장, 여객선박, 시내버스 등 5개 업종을 추가하여 총 13개 업종에서 혜택을 제공하였습니다. 이 중 국공립공원과 시내버스는 무료 이용이 가능했고 기타 시설은 50% 할인이 적용되었습니다. 1984년부터는 지하철 이용료도 무료화되었으며 1990년에는 노인 승차권 지급 제도로 전환되어 정부가 재원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1996년부터는 현금으로 노인 교통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었습니다. 1991년 고온초전도체 제조 성공. 1991년 2월 10일 삼성종합기술원 윤석열 박사팀이 절대온도 77K에서 임계 전류밀도 22,000A/cm의 고온 초전도체 제조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는 1986년 IBM 연구소에서 구리 산화물 초전도체가 발견된 이후 활발한 연구의 일환으로 전력 손실 없는 송전선, MRI 장치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 가능합니다. 이번 연구는 국내 과학 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며 이후 초전도체 연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2008년 숭례문 방화 사건. 2008년 2월 10일 저녁 8시 40분경 북부 1호인 숭례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약 5시간 만에 목조 건축물의 대부분이 소실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화재로 인해 숭례문의 2층 문루는 약 90%, 1층 문루는 약 10%가 소실되었습니다. 화재의 원인은 당시 69세였던 최동기 씨의 방화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토지 보상 문제에 대한 불만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전에도 2006년 창경궁 문정전의 방화를 시도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징역 10년 및 보호관찰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화재 당시 소방당국은 소방차 32대와 소방관 128명을 투입하여 진화 작업을 벌였으나 목조 건축물의 특성상 불길이 빠르게 번져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천장 내부에서 불씨가 계속되어 완전한 진화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문화재 관리의 중요성과 방제 시스템의 개선 필요성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문화대청은 매년 2월 11일 문화재 방제의 날로 지정하고 문화재 방제 시스템 구축과 관련 법령을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소실된 숭례문은 2013년 4월 29일에 복원 사업을 마치고 2013년 5월 4일에 완공식과 함께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되었습니다. 2021년 11월 22일 문화재 서열화 논란이 있었던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이젠 북부 1호 숭례문이 아닌 국부 숭례문으로 불러야겠습니다. 2월 10일 있었던 역사와 사건, 사고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한 사건, 사고와 역사적인 이야기는 어떠셨는지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월 10일의 이야기도 여러분에게 유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2월 11일도 흥미로운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